이 자리에서 췌장암 중입자 치료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그 개별화된 환자분들에 대한 면담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답을 정확히 드린다기보다도 어떠한 개념으로 치료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그거 하기 전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 기관이 궁금하실 것 같아갖고 잠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018년부터 공사를 시작을 해서 이 건물, 이런 건물이 있고요. 요 지하에 보면은 한 가로 75m, 한 세로 60m, 뭐 깊이로는 한 45m 되는 정도의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이 지하 공간이 이제 저희가 중립자 치료 기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이 그 심혈관 병원이랑 어린이병원 쪽 그쪽으로 가시면은 이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보셨던 여기 속에 이런 이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70m 되고 여기 한 45m, 50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공간이 있고, 여기가 이제 가속기실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치료실, 고정치료실, 회전치료실 1, 회전치료실 2, 이렇게 총 치료실은 3개가 있습니다. 이 가속기실의 실제 사진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파란색이 다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 중입자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가속을 시켜서 그걸 환자 몸에 이제 쪼이는 이런 원리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속을 시키고, 이 치료실 여기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테이블 위에, 테이블은 요렇게 이런 뭐 아무튼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환자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신 모습이고, 요 고정 치료실을 한번 그 탄소 이온을 쏴보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막 뱅뱅뱅뱅뱅, 지금 제가 2번만 돌리게끔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뭐 엄청난 속도로 돕니다. 이 파란색이 이 자석이어서 얘를 점점 속도를 막 가하게 되는 거죠. 막. 그래서 속도를 한 빛의 한 70%, 빛의 속도의 한 70, 80% 정도까지 높입니다. 높인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가 되면 여기서부터 문을, 아주 쉽게 말하면 문을 착 열어서 얘가 여기로 싹 가서 이제 치료실로 들어가게 되고, 요걸로 나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요걸로 이렇게 싹 나와서 환자분의 몸에다가 중입자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원리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여기 치료실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냥 요 모습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요 뒤에는 이런 큰 그 장비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회전 치료실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겉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니까 그냥 환자가 눕는 테이블과 여기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둥이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뭐 이런 거밖에는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여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큰 통이 이렇게 돌아가서, 아까 전에 고정 치료실에서는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싹 나오는 상황에 저희가 치료밖에 안 되는데, 이런 기계가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쓱 돌아서 한 이쪽 방향에서도 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돌면 이쪽 방향에서도 쏠 수도 있고, 뒤로 돌면은 뒤 방향에서도 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치료 방향을 여러 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에 대한 그 안정성과 기술적인 그 좀 어려운 케이스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그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겐트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실제 모양은 요 겐트리라는 실제 모양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9m 정도 되고, 이게 제가 무게를 한 200톤인가 들었는데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큰 이런 그 세탁기 통돌이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큰 통돌이 같은 것이 있어서 환자 치료를 하게 되고, 요 치료실로 가는 중입자를 이렇게 또 빙빙빙 돌려서 일로 가게 되면 이게 쭉 가다가 요 부분에서는 다시 천장으로 휙 갔다가 평행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환자가 누워 있는 그 테이블을 향해서 가는, 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 탄소 입자들을, 원소들을 이렇게 막 휙 돌렸다가 하는 이런 기술이 그냥 그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장비를, 이런 겐트리라는 거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력이 있어야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끝에 부분, 이제 환자를 향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렇게 탄소 입자들이 쭉 나와서 이게 암인데요. 암을 향해서 쏠 때 요것들이 이제 자석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있어서 이 저희가 이제 위치 정보를 전달하면 뭐 환자 몸으로부터 뭐 10cm, 15cm에 부터 뭐 12cm부터 15cm까지의 뭐 몇 cm짜리의 암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산소를 치료하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입력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면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자가 쭉 들어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로 환자 치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고정치료실, 이렇게 된 치료실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 췌장암을 하려면 이렇게 한쪽의 방향으로만 췌장암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겐트리가 이제 설치가 돼야지만 이쪽에서도 쏘고 이렇게도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트리는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계 설치가 다 됐는데 왜 치료를 안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게 기계 설치는 하더라도 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려가지고 탄소 입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의 그 난이도 높은 코스를 통과해서 이런 식의 이렇게 정밀한 치료가 되는가에 대한 그 검증을 저희가 계속합니다. 그냥 이렇게 설치해놓고 한번 쏴보고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거리가 뭐 10cm 거리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 중입자의 양이 제대로 나오나, 15cm에서도 나오나, 뭐 5cm에서 나오나, 그걸 잘게 다 테스트를 해서 이게 정말로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췌장암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보통 저희가 췌장암을 치료를 하는 데 결정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췌장에 암이 있고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부터 해서 이게 점점 병이 커져서 이렇게 옆에 혈관들에 붓고 이러면서 이거 수술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이 암이 췌장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타고 이렇게 간에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췌장암 자체의 그 경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췌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방사선 치료 혹은 중입자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고요. 요 췌장을 아직 벗어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치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췌장을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서도 수술 가능한 경우부터 수술 불가하는 경우, 중간에 이제 경계성이라고 해서 잘라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이건 저희가 인위적으로 나눈 거고 사실은 이게 다 연속선상에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때 여태까지 이제 중입자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주로 이쪽 부분이었습니다. 수술이 할 수 있나 없나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과 이거는 지금은 수술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 대부분이 저희가 혈관에 딱 붙어 있는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입자 치료가 대상이 되고, 이게 중입자 치료도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항암제를 하고 나서 이제 중입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저희가 생각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경계성인 경우에 항암제를 하고 나서 암이 많이 좋아지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쪽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방향에 여기에 있는 분도 항암제를 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요쪽 부분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중입자 치료의 대상이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고령 환자분이시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수술, 항암제 이런 것이 받기가 좀 어려우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수술의 가능성보다는 이제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중입자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는 이런 치료도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표준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혹은 이제 항암제하고 수술을 하는 그 과정에 중입자 치료를 끼워 넣어서 이 부분 요 부위에는 더 강한 그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발휘하자라는 이런 식의 치료 접근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 역시 현재는 어떤 임상 연구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리를 하면 요 경계성과 수술 불가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입자 치료 수술이나 항암제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우선 치료 대상이 될 거고 저희가 준비한 임상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제 수술 전에 중입자 치료하거나 요 경계성 이런 분들도 수술 전에 중입자 치료를 한 번 더 넣어서 치료 효과를 더 높이는 이런 목적의 그런 치료 대상이 될 수가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계성이나 수술 불가인 경우로 판정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모든 환자가 중입자가 대상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주로 보는 거는 중입자 죄송합니다. 이게 가능입니다. 가능 여부는 췌장암 주변에 있는 위 12장 이런 장들과 이 암의 관계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요 모습 보면 요렇게 길쭉하게 가로로 놓여 있는 게 췌장이고요. 이게 한국말로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가지고 왔네요. 그 췌장이고 이 췌장을 앞에는 이게 위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뒤편에 이제 췌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췌장의 이 우측 편에는 이렇게 12지장이라는 것이 있고 이 췌장의 아래쪽에도 이렇게 12지장이 이렇게 이제 둘러서 소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암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은 요 CT를 보고 저희가 중입자 치료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데요. 요거 보면 여기 앞, 뒤, 오른쪽, 왼쪽입니다. 여기 등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척추뼈가 있고 여기 이제 배죠. 근데 요게 이제 색깔이 이렇게 짙은 회 색깔이 이제 췌장에 있는 암 덩어리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위입니다. 위랑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하려고 이만큼을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위에 대한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중입자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항암제를 해서 크기가 준다면 이 부위가 잘 이제 공간이 있는지 여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한 다음에 가능하다라면 이제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이런 환자가 될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앞, 뒤, 오른쪽, 왼쪽이고 여기 척추뼈가 있고 여기 등이고 여기가 이제 명치 끝 정도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요건 간이고 이 콩팥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이제 대동맥 혈관인데 대동맥 혈관에서 이렇게 장들을 먹여 살리고 그 간을 먹여 살리고 이런 혈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 짙은 회색깔이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암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암 덩어리가 혈관들을 이렇게 확 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 수술을 여기를 툭탁 잘라내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수술하기는 어려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입자가 가능할까라고 보니까 이 부분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안전하게 하자면 이 항암제를 해서 좀 더 이 덩어리를 줄인 다음에 치료하는 게 당연히 더 안전하겠죠. 근데 나는 항암제 절대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게 하면 이 상황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손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환자를 저희가 이제 다학제에서 만났다 하면은 저한테 어떻게 하려고 물어본다면 저는 전략을 이렇게 짤 겁니다. 바로 가능하지만 항암제를 줄이고 하는 것이 이 주변의 장기에 손상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먼저 하세요라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에서 이런 환자분이 중입자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이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각자의 상황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저한테 답변 달라 그러면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보고 논의를 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만 딴 거는 그냥 다 의사들한테 맡겨놓으면 저희가 알아서 다 하는 거니까 그냥 다 그러니까 그 신경 끄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저희한테 다 맡겨놓으시면 된대요. 저 오늘은 이 얘기가 저는 꼭 머릿속에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중립자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러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면은 모든 게 다 되는가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그런 의도로 홍보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췌장암을 비롯한 암의 치료는 어떤 한 가지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각 환자분마다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건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중입자 치료라는 저 혼자 결정을 할 수 있냐? 절대 아니죠. 여기 계시는 외과 교수님과 조현학 교수님과 영상학 교수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의 의견을 들지만 또 하나의 중요하신 분들이 있죠. 환자와 보호자분.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도 드리고 같이 또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치료의 전략을 짜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입자로 췌장암을 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1번 질문. 두 번째는 이 상황에서 중입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